네, 오늘은 저희가 국민대 실기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종범 원장님 주로 말씀을 해주시죠. 네네. 황교보 원장님 계시고요. 네. 자, 국민대 대회가 저희 그 미술대학에서 진행되는 실기대회 중에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건대 정도가 이제 좀 비슷하고, 우리 약간 그 대회 어디가 더 많이 참여했느냐? 그 규모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고.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제 실기대회 규모가 많이 축소돼 있었죠. 네, 건국대는 이제 작년에도 대회가 없었고요. 네. 그리고 국민대가 아주 오랜만에 작년에 이제 부활했죠. 대회가 이제 1년 정도를 쉬고 다시 부활했는데 그 규모가 현재로서는 국내 최고 규모라고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한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했을까요? 올해는 다소 좀 줄었어요. 네. 원래는 가장 많이 참여했을 때는 12,000명이 육박을 했었는데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중에 대상 한 명 타는 게 엄청 대단한 이제 상황이었죠. 예. 한 명 중에 한 명도 대단한 건데, 그럼요. 네. 12,000명 중에 한 명이면, 네. 아, 그게 이제 경쟁률 따지면 12,000대 1이잖아요. 네, 네. 네, 엄청난 거죠. 그래서 올해도 제가 궁금해서 직접 입학처에 전화를 해봤고요. 네. 그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. 몇 명인지. 아, 네, 네. 네, 총 참여 인원이 4,297명이었어요. 그래도, 네, 네. 특별한 제한은 없었으나, 아무래도 좀 이제 코로나 이후에, 실기대회 참여 인원이 예전만큼까지는 안 올라갔군요. 네,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 아직까지는 국내 최고 규모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. 네. 실기대회 의미가 좀 있잖아요. 네. 저희가 이제 필기대회 하면 거기서 이제 수상 실적이 발생하면 가장 높은 상인 이제 한 3등 이내의 상을 받으면 수상 실적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잖아요. 네, 네. 네. 근데 이제 수상 실적 가지고 들어가는 전형이 많이 좀 축소가 됐죠. 네, 지금 네.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좀 이름이 좀 있는 대학들 중에는 한양대학교도 대표적인 이제 특기자 전형 학교였는데 그게 이제 모집 안 한 지가 좀 몇 년 됐죠. 네. 네,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특기자 전형 가장 어떻게 보면 미술대학에 있어서 낭만적인 전형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형으로는 국민대가 유일하다고 좀 보이고 삼육대라든가 한세대가 또 특기자 전형 일부 명수를 좀 모집하고 있어요. 수도권으로 보면 네. 거기까지 한 3개 대학 정도인데 예전에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점점점 줄기 시작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좀 낮아져서 합격 어떻게 보면 참여 인원이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수상 실적을 통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실기대회의 의미는 굉장히 생각보다 좀 큰데 그렇죠. 일단 국민대를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은 그 현장 경험도 좀 되고 문제 유형도 뭐 그래도 좀 유사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.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사실은 이제 그 저희 실기 문제라는 게 계속 좀 변하잖아요. 네. 근데 뭔가 교수님들이 지향점을 가지고 변하는데 변할 때마다 약간 실험을 하는 것도 실기대회죠. 네. 예. 약간 이런 문제도 한번 내볼까? 우리 문제 범위의 스펙트럼 조금 더 넓혀볼까? 이런 거 한번 시도해볼까? 다른 대학에서 이런 거 하는데 우리도 한번 차용해볼까? 아니면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게 사실상 실기대회이잖아요. 네, 그 실험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신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그 주제가 나온다라는 건 아닌데, 이런 고민을 학교에서 좀 하고 있고, 뭐 이런 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좀 보고 싶구나 하는 게 좀 보였고요. 네. 그 올해 문제도 조금은 이제 올해 정시 방향성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예측 범위가 좀 생겨서 그런 부분은 또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네. 그래서 변별력이 있나? 또 이런 부분들은 혼선이 좀 생기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너무 문제 난이도가 낮아서 좀 어렵다. 난이도가 너무 이게 변별력이 좀 줄어든다.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항상 하니까 그거 말고도 실기대의 의미가 좀 있죠.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실기대라는 게 그 대학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기대회는 열지만, 특기자 전형, 뭐 실기 우수 전형으로 뽑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데, 그럼 왜 실기대회를 하는 거야? 이렇게 옛날 기준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. 네. 근데 학교에서 그 학교의 수시나 정시처럼 똑같은 거의 유사한 장소에서 분위기에
같은 과목으로 이제 실기를 시험 보는 거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대부분은 그 학교 교수님들한테 직접 평가를 받는 것이고. 그렇죠. 예.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재수생이나 삼수생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실기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.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전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네. 올해 대회가 있다라면 그래도 한 개 정도 이상은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. 네, 근데 네. 그 찰나에 또 국민대라는 좋은 학교가 네. 또 대회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학생들 많이 참여했고요. 네. 보면은 네. 그 작년에는 사실 그 접수 자체가 힘들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접수일에 워낙에 학생들이 많이 몰린 데다가 네. 제한이 있었는데. 네, 제한 명수가 있었죠. 제한 명수 안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대회를 하고 싶어도 좀 참여 못한 학생들이 많았고 올해는 그걸 또 아셨는지 만약에 이제 대회 그 일자를 벗어나는 정도 인원이 좀 모이면은 네. 추가적인 그 시간도 운영을 하는 걸로 발표를 했었어요. 결과적으로는 3개부가 이제 모집이 됐고요. A, B, C 주제 3가지가 나왔고 그 중에 그 대상이 A 부스에서 나왔습니다. 네. 대상 얘기를 하셨는데, 네. 대상이, 저희가 못 받았죠. 네, 저희가 받았어야 됐는데. 네, 뭐 아니에요. 뭐 입선도 대단합니다. 네, 대상 받는 게 쉽지가 않죠. 네, 아까 쉽지 않아요.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몇천 명이 대상 받는 게 쉽지 않죠. 맞아요. 네, 저희가 근데 대상 받은 적도 있습니다. 그렇죠? 네, 그 얼마 전이었고. 네. 그래서 근데 뭐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때 못했으면 뭐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니까. 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 창조팀 내에서 또 대상이 나왔다면서요? 같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뭐. 이름만 같은 학원. 이름만 같다라고 오해하시겠다. 여하튼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. 네. 저희가 지도한 학생은 아니지만 네. 그 어떤 그림으로 받았는지도 좀 분석을 해보고 네. 저희 지금 각 상별로 사실은 그 방금 뭐 대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입선이나 특선도 사실 받기 힘든 대회이긴 해요. 네. 그래서 그 인원 같은 걸 좀 분석을 같이 좀 해보고요. 네. 그 다음에 실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실기대회가 5월경에 진행이 됐고, 네. 네. 수상자 발표를 해서 전시가 원래 예정돼 있는데, 네네. 오프라인 전시는 진행이 됐고, 됐습니다. 네. 네네네. 온라인 전시도 원래는 하는데, 네. 그 전에 오프라인 전시를 갔다 오셨죠? 네네. 그걸 가지고 저희가 먼저 미리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서두가 길었는데, 네. 시작해 볼까요? 네. 일단 전체 상 중에 대상은 4,297명 중에 1명이 네. 받았고요. 보통 이제 대상 작품은 금상으로 이제 추려진 작품 중에 한 장을 다시 꼽아주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구나라는 게 그 대상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요. 문제가 복수로 파트별로 나와서 거기서 네. 금상을 뽑고 그 안에서 가장 우수작을 또 선발을 하는 거니까 네. 엄밀히 또 보면 지향점도 볼 수 있으면서 그 교수님들이 가장 종합적으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. 그렇겠죠. 네. 이건 뭐 교수님들 모여서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. 누구나 다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심사 과정도 어렵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한번 또 대상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친구 대상 받으면 그 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? 4년 동안 장학금이죠. 전액 장학생이고 네. 그 일정 학점을 따야 되긴 해요. 근데 네. 그 학점이 그 대상을 받을 만한 또 성실한 학생일 때는 네. 보통 이제 가능한 범주의 네. 학점이고 네. 그동안에 이제 면학보조금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용돈이죠. 네. 그것도 학기당 100만 원씩 또 지급이 그러니까요. 효도하는 거예요. 네. 자, 네. 그리고 네. 대상을 포함해서 본상이 총 30명입니다. 네. 본상이라 하면 금상 4명에 은상 10명, 동상 15명인데 그 30명이 사실은 상위 0.69% 안에 들어야 돼요. 엄청난 예, 그 경쟁률로 따지면 143대 1을 뚫은 학생들이라서 동상을 받은 학생들 참 대단하거든요. 대단한 작품들이고 그 다음 상이 특선인데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특선 같은 경우는
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4,297명 중에 대상부터 특성까지 도합하면 120명. 그리고 그게 상위 2.7% 이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. 경쟁률로 보면은 35대 1 정도가 돼요. 이게 엄밀히 따지면 되게 특선 정도 받았으니까 그게 뭐 별거야.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작고 크고 대회에서 많이 나가잖아요. 네, 네. 어떻게 뭐 초등학생 때나 뭐 유치원 때는 웬만하면 뭐 내면 다 상 주고 막 그런 데니까. 그래서 예를 들면 특선 정도 받으면 좀 그렇게 뭐 되게 기뻐하고 그러지 않는데 이걸 보면 이걸 이제 정시나 수시로 보면 특선까지는 거의 A뿔이잖아요. 그렇죠. 뭐 수시에서 30대 1 정도 되는 학교를 합격했다고도 볼 수 있는 예, 그런 경쟁률. 성적을 커버하고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선 이상 상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A뿔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. 입선 정도 봐서 A권 때 이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게 항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그 연대가 있는데 네. 입선 받은 친구들이 진짜 많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걸로 뭐 본인의 실기력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. 그리고 오히려 입선조차 좀 받지 못한 친구들은 그다지 뭐 큰 타격이 없어요. 이게 입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A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특선은 뭐 당연히 A권대고 입선까지도 A권대에 포함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결과 나오고 그다음 입선을 받은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고 잘했고 그다음에 충분히 이제 칭찬받아도 마땅할 상황이니까 혹시 뭐 수상한 친구들 중에 입선 받았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대학을 이거 자체가. 한 명 뽑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 그 학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합격권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. 네. 특선 이상도 전시가 됐고요. 네. 90장이 채 안 되긴 했는데 한 88, 87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림의 장수가. 네. 네, 그 정도 장수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A뿔 이상의 이제 경쟁률을 뚫은 거고 입선이 이제 장수가 제대로 파악은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상위 10% 이내에 그래도 드는 학생들이 입선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각 부의 주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네. 꼼꼼하게 한번 봐볼까요? 네, 일단 대상 주제죠. A조 문제부터 좀 보시면요. 처음에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. 이과형 문제가 좀 나왔는데 지구의 중력이 1일 때 뭐 달은 이제 0.177, 뭐 그리고 목성은 2.37의 중력 단위 G를 갖고 있다라고 돼 있고 화면을 좌우로 나누어서 네. 왼쪽은 달, 그리고 오른쪽은 목성에서 이제 놀이 기구를 디자인하는 거였어요. 근데 이런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올 때는 사실은 네. 이 문제 자체를 조금씩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통일 조건은 놀이터입니다. 통일된 조건은 놀이터였고 양쪽에 이분할된 화면의 변화 조건은 중력이죠. 한마디로 네. 가벼움과 그리고 무거움에 대한 주제였는데 그게 저런 0.17, 2.37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또 저희 학생들이 숫자에 또 약하잖아요. 또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었지 않았을까. 약한 게 아니라 네. 불가피하게 수학 시간을 많이 못 가졌죠. 그렇죠. 네. 포자가 하면은 잘하는데 수학이라도 이게 네. 1이랑 0.1은 그쵸. 네. 저희는 이런 거 난이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니까. 네, 그런 상황이었고 또 재료에 대한 게 항상 이제 걱정스러웠어요.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이 첫 번째 날 첫 주제, 그 오전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오전에 특정 재료를 나눠주면은 그날 오후 주제나 그 다음 날의 주제도 같은 재료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작년에 첫 주제가 형광펜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시험 보는 학생들은 형광펜을 연습을 하고 갔거든요. 동일하게 또 형광펜을 줬고 그래서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재료를 한마디로 다 줬어요. 쓸 수 있는 재료를 다 주고 평상시보다 좀 풍성하게 줘서 그냥 잘 그려라 뭐 이런 이제 느낌의 재료 제한을 최소화하겠다. 네네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고
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라고 좀 봤어요. 뭐 네. 스프링이라든가 뭐 지렛대의 원리나 뭐 도르래, 뭐 중력 이런 구조적인 물리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놀이기구가 나왔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해야 됐었고 제가 볼 때는 양쪽 화면이 풍경화라기보다는 이제 제품 디자인 유형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뭐 이화여대나 서울과기대나 뭐 서울대나 뭐 아니면 뭐 가천대처럼 제품 디자인 유형의 학교에 훈련이 좀 돼 있는 학생들한테 많이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봤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부스는 이제 비조죠. 비조는 이제 오로라지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반투명진데 좀 반짝반짝 무지개 색깔이 나는 그런 종이의 질감을 줬고 네. 전개도를 하나 줬습니다. 네. 그 전개도를 손을 이용하여 또 입체화하는 과정을 그리는 문제였는데 문제가 그 예전에 한번 건국대에서 나왔던 문제랑 너무 유사해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놀랬고 아 설마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동일한 문제가 건대도 비슷하고 그 2018년도에 서울대 공예과가 피스타치오를 맞아요. 까는 손을 세 장면으로 표현을 하는 게 있었는데 뭐 2018년도에 이게 무슨 유행처럼 건대에서도 나오고 서울대에서도 나왔거든요. 그 문제랑도 굉장히 좀 유사하고 문제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뭐 이후에 나온 C도 그렇고 국민대학교 실기대회는 기초 수행하는 학생들한테는 필수적인 대회라는 게 이런 공통적인 성격이 되게 많아요. 유사한 성격들이.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좀 이 대회는 더더욱이 문제를 보면 볼수록 의미가 좀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문제가 더 다양하게 나오고 새로 개발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쉽지는 않겠죠, 교수님들도. 그렇죠? 예. 물론 이제 뭐가 나오는지 딱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때까지 나오는 문제, 기출 문제들 충분히 풀어보고 학습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교수님들이 몰랐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내서 한번 좀 다시 봐야겠다 이런 게 있겠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이게 문제가 그 예전에 피스타치오 그 서울대 문제 같은 경우도 네. 피스타치오를 깐 손, 뭐 이게 까는 어떤 그 상황을 그리는 거였거든요. 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 조립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주는 그 변화 과정을 좀 중시하는 그런 이제 문제 유형이었고요. 예전에 국민대 실기대회 때도 깨진 와인잔 이미지를 주고 그 와인잔이 깨지는 과정을 또 그리시오. 그런 문제가 좀 나왔어요. 그때는 그게 골드버그 장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프링이랑 구슬이랑 막 도미노도 뭐 넘어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깨졌느냐 뭐 이런 걸 그리는 문제였는데 이번 문제는 그거보다는 좀 심플했고 네. 사실은 좀 손에 대한 표현이나 형태도 좀 중요했었던 뭐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. 네. 예, 그리고 손 관련돼서는 뭐 원장님이 얘기한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워낙에 기초소양 학교에서는 필수적인 소재라서 지원자 대부분이 처음 접하는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네. 봐요. 그래서 얼마나 또 잘 그리는 학생들이 많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21학년도에 정시에 스테이플러랑 손 주제가 나왔었죠. 네. 그 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실기대회 때도 뭐 3차례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국민대로서도 손은 거의 필수 주제 소재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질감을 따로 주고 또 형태를 따로 줘서 그걸 합성하는 듯한 문제도 이전에 바닷가재 질감을 뭐 털복숭이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 문제랑도 유사했기 때문에 국민대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 문제에서 뭐 당황할 이유는 전혀 없었겠다. 네. 그렇게 좀 봤고요. 익숙한 문제였다. 네. 그리고 표현 재료도 A조랑 동일하게 건식 재료에 해당되는 재료를 다 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네요. 그리고 마지막 C조 주제인데요. 의자가 나왔고요. 네. 의자. 그리고 토끼 이미지를 줬고 실물을 줬습니다. 실물로 땅콩과 커피콩을 각각 한 개씩 나눠줬어요. 관찰할 수 있도록. 그리고 뭐 조건처럼 아주 길게 뭐 장문에 이제 글이 있었는데 동화책처럼 문장이 좀 나왔고요. 아득히 먼 옛날 우주에 땅콩 행성이 있었다. 그 주변을 커피콩 위성이 돌고 있는 행성에는 3개의 의자와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짧은 글이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예전에 실기대회 때 꼴뚜기가 바다를 유영하는 뭐 그런 글귀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
약간은 좀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이제 화면을 좀 요구하는 문제였고요. 네. 의자가 좀 특이했어요. 의자 예, 특이했고 예. 이게 또 그 한예종에서 15년도에 디자인과 1차 실험이 네. 이 의자 똑같은 이미지예요. 네. 찰스 레니 맥키토시 의자랑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뭐 커피 이렇게 뭐 주전자나 뭐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때는 이제 무중력을 표현하시고 거의 똑같죠. 네. 너무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 의자가 워낙에 또 유명한 의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교 문제처럼 다른 학교의 좀 주요 문제들을 한 번씩은 좀 참고해보고 좀 그걸 토대로 좀 만든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었어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리고 이 의자가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몬드리안 의자 아시죠? 그 적청 의자 같은 경우에 게릿 리트벨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1918년에 만들었거든요. 그 의자는. 근데 이 힐하우스 사다리 의자 같은 경우는 1902년에 만들어진 의자예요.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거의 막 구한말 일제 치하가 있기도 전에 어딘가에선 또 이런 디자인이 중점적인 그 의자가 좀 만들어졌었는데 딱 봐도 실용적이진 않아요. 그리고 이름 자체가 사다리 의자예요. 네. 그러니까 사다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약간은 디자인과 예술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전위적인 의자인데 이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판매가 되더라고요. 아, 이걸요? 네, 그러니까 이게 이 제품이 계속 나온다고요? 그렇죠. 각 시대별 그 대표하는 그 디자인 의자들 있잖아요. 네, 어떻게 보면은 1902년에 나온 이 의자도 그 대표 의자 중에 하나라서 그 이태리 브랜드 카시나에서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짝퉁도 많아요. 짝퉁도 많고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아, 그거 왜 짝퉁? 아, 팀품이요? 지금 가품이 30만 원?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. 아, 근데 일본에 쳐봤구나, 그냥. 네, 대부분 그냥 30만 원 언저리 가격대인데 30만 원인데 팔 것 같진 않은데. 그죠? 딱 봐도 불편한데. 자, 네, 딱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니라 이거, 네. 이거 딱 앉아서 뒤로 딱 제끼면 그냥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? 위험해도 보이는데요. 좀 무겁게 만들어. 벽에 붙여놓나? 그래도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서 뭘 짚고. 네. 아, 저는 이거 용도를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쪽으로 아니라서. 근데 의도적인 의자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다리랑 하필 또 뭔가 행성에 있는 토끼, 뭐 탈출을 의미할 수도 있고, 그런 거 이제. 예. 네, 그렇죠. 그런 게 의도되지 않았을까. 이야기거리 좀 충분한, 좀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네네. 거고, 그 다음에 또, 이게 디자인에 이제, 저희는 잘 지금 파악하고 못하는데, 나름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, 네,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을 또 낼 수도 있었겠네요. 네, 그 아마 이제 수상작에 그게 드러나겠죠. 네. 일단 실물 제공을 땅콩이랑 커피콩을 했는데, 실물을 제공할 때는 무조건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보고 그리는 것만큼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만큼 잘 그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. 눈으로 더 확인하고 디테일한 묘사를 하라는 건데, 그렇죠? 네 맞습니다. 그리고 표현 개수 제한이 있었는데요. 네. 일단 커피콩과 땅콩은 실물을 하나를 줬지만 그림상에서는 땅콩 행성 1개 그리고 커피콩 위성 행성이 1개 이상 5개 이하라고 돼 있었어요. 네. 5개를 넘었으면 안 됐고 의자는 3개, 토끼 1마리 돼 있었는데 의자를 3개를 그리라고 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개수 제한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정시 문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좀 있을 수 있겠다. 정시 유형에서 이 개수 제한이라는 조건조차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항상 있고 네. 또 그 조건 제한 내에서 또 그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우수하게 좀 구성하는 친구들이 눈에 띄거든요. 그렇죠. 또 그런 개수 제한에 대한 조건이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이 좀 되고 기초적인 뭐 소양인데 이 행성과 위성이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를 학생들이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. 네. 그게 보통 위성 하면은 행성을 이제 맴도는 달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걸 좀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잘못 그리지 않았을까. 그래서 기초적인 소양도 좀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
모를 것 같지가 않은데 모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. 개 중에 있죠. 네. 그리고 관찰하고 그리기 유형이라고 좀 본 이유는 네. 땅콩에 대한 관찰도 있겠지만 이 토끼에 대한 골격 이해와 그 구조적인 해석을 잘 해야 또 연출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좀 나왔고요. 네. 그 중에 대상부터 좀 네. 그림을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